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옛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제16강 고금 동색. 옛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내 나름대로 그린 못난이 산수화 300점, 산산수수라는 책에 내놓은 것들을 화면에 올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누구나 자기 산수화를 우선 마음에 그리도록 돕습니다. 산수화 16강에서 18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제16강 고금 동색. 고금 동색 암상 홍역 일장 산명 원산 근산 고봉 운산 탐방 기경. 이번에 감상하실 그림은 91화 고금 동색, 92화 암상 홍역, 93화 일장 산명 3점입니다. 91번 이 그림을 고금 동색이라고 했습니다. 옛적과 지금이 같은 색깔이라는 말입니다. 높이 솟아있는 소나무 몇 그루도 그 밑에 있는 나지막한 잡목숲도 다소곳한 자세로 세월이 흐르는 소리를 힘겹게 정겹게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생각해 봅시다. 더 바랄 것이 없이 이대로 만족한다고 하면서 자기 몸이 야위어 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난날이 좋았다고 하면서 추억에 사로잡혀 이제 다시 푸르게 빛날 날은 없어도 된다고 체념하고 사는가요? 나무도 사람도 과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일러주는가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정답은 없어요. 다른 생각을 더 해도 됩니다. 많은 사람 생각을 불러일으켜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림에 대해서 깊은 친근감을 가지게 됩니다. 92번의 이 그림은 암상 홍엽이라 했습니다. 바위에 붉은 잎이라는 말입니다. 양쪽에 우뚝하게 좀 나르카롭게 서 있는 바위는 언제나 그렇듯이 무심하고 무정하고자 해도 나무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무는 정감을 쏟아냅니다. 붉게 물든 잎을 마구 흔들어 쏟아놓아 가을이 온 것을 알려주고 양쪽 바위에게 함께 일어서자고 합니다. 나무잎은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위들어 일어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억지입니다.
잠시 동안의 소동에 기꺼이 동조하는 듯한 그런 아량을 짐짓 보이면서 바위는 내심으로 수만 년의 침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바위와 나무, 불변의 자세와 계절의 변화, 이것이 좋은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93번의 이 그림은 일장산령이라 했습니다. 해가 길어 산이 밝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은 선과 속을 구별했습니다. 사람인 옆에 몇삼자를 쓰는 선자를 사용하는 선인은 산에 사는 사람이고, 사람인 옆에 골짜기 곡자를 쓴 속자를 쓰는 속인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길어 산이 밝은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선이 되면 즐거움만 있으리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밝음과 어둠, 즐거움과 괴로움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고 여기면 선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밝음과 즐거움을 탐내다가 어둠과 괴로움을 겪는 속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밝음과 어둠, 즐거움과 괴로움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경지에 이르러야 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에 들어간다고 해서 선인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선인이 됩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는다면 산에 들어가지 않고 골짜기에 살아도 선인입니다. 선인의 경지에 이르고도 자기가 누군지 나타내지 않고 골짜기에서 시전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비우고 밝음과 어둠, 즐거움과 괴로움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고 우리 자신에게서 물어봅시다. 이번에는 94화 원산 근산, 95화 고봉 운산, 96화 탐방 기경 세 점 감상하시겠습니다. 94번의 그림은 원산 근산입니다. 원산은 먼 산이고 근산은 가까운 산입니다. 여러 색깔로 잡다하게 물든 가까운 산을 보다가 지겨워서 푸른색만 흐릿한 먼 산을 동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먼 산, 거기 가면 아주 좋은 것이 있을 것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 산을 찾아가면 여러 색깔로 잡다하게 물든 것이 가까운 산과 같고, 가까이 있던 산이 푸른색과 흐릿한 것이 멀리 있던 것과 같습니다. 가깝고 먼 것은 정해지지 않고 뒤바뀝니다. 현실과 이상도 이와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95번의 이 그림은 고봉 운상입니다. 높은 봉우리 구름입니다. 산수가 높이 경쟁을 하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산은 높디 높은 봉우리를 자랑합니다. 산이 아니고 물이 증발해서 된 구름을 뚫고 산이 더 높이 올라갔다고 뽐냅니다. 이 말을 저 아래 흐르는 냇물이 어떻고 기가 죽기를 바랐는데 곁에 있는 구름이 웃음거리로 삼습니다.
물이 하늘로 올라와 여러 층의 구름을 이룬 것을 모르고 맨 아래층 구름에 가까스로 고개를 뻗고 산이 찬란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의 패배는 산은 자꾸 무거워지려고 합니다. 무거워지려고 하면서 높이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꾸 자기에게 무게를 더 보태려는 아집태함수에 산은 더 올라가지 못합니다. 구름은 마음을 비우고 무게를 줄일 수 있어서 저 위에 올라갑니다. 산과 구름이 높이를 다투는 이 그림을 보고 무게를 더 보태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96번의 이 그림은 방소정 탐방 기경입니다. 소정 병관식 화백은 금강산에 들어가 탐방여행을 하는 그림을 많이도 그리면서 자기 호는 작은 정자라고 했습니다. 그 작은 정자에서 그 우람한 금강산을 보았다는 말인가요? 작은 정자로서는 금강산의 전모를 짐작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자기를 낮추어서 산을 높였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소정의 그 작은 정자에 앉아 금강산의 그림 직접 가지 못하고 소정의 그림을 보고 금강산을 탐방하는 여행을 생각합니다. 상상합니다. 저 그림 속을 봅시다. 중간에 동행과 함께 몸을 최대한 굽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더듬어 나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몸보다 마음이 앞서서 볼 것을 하나라도 더 보려고 합니다. 소정의 그림은 내게 금강산보다 더 귀한 경치여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높은 바위에 소나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그림 속에 몸을 굽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탐방객처럼 나는 소정의 그림 속을 구경하고 다니면서 소정을 통해서 직접 가보지 못한 금강산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소정이 제공한 작은 정자에서 큰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 느낌을 이 그림에 나타냈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산수화 제19강에서 21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는 새로운 강좌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세계문학 문답입니다.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